물리적인 열화는 고분자 자체에 처음부터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강도가 약해져서 물리적인 열화가 발생하고, 또 높은 이제 기계적인 능력이 작용하는 뭐 가스의 인랩 부위나 또는 일렉트로드와 그 멤브레인의 가장자리 부위에서 높은 능력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구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물리적인 열화가 발생을 하고, 또한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합에 의해서 전극에 있던 촉매나 그다음에 카본들이 막 속으로 침투되어 가면서 그곳에서 쇼트를 발생시켜서 기계적인 열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열화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산소 라디칼의 공격과 그다음에 막의 오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산소 라디칼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막의 오염이 어떠한 이 열화에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캐소드 쪽에서 산소가 디퓨전되어 들어와서 에노드 쪽에서 발생한 에노드의 촉매상에서 발생한 수소 라디칼과 반응을 해서 강력한 산소 라디칼을 형성하게 되고, 이 산소 라디칼이 막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산소 라디칼 또한 수소 라디칼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막 쪽으로 디퓨전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막에 철이나 구리와 같은 이런 금속 이온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산소 라디칼의 형성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또 막이 열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이제 두 가지 커다란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혹한 조건에서 열화를 시켜보았는데요. 과산화수소 농도를 10%로 고정하고 철 이온 농도를 2에서 4ppm으로 변화시켜가면서 8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막을 열화시켜보았습니다. 또한 철 이온 농도를 4ppm으로 고정하고 과산화수소 농도를 10에서 30%로 변화시켜가면서 8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일드한 조건으로 과산화수소 농도를 1ppm으로 낮추고 철 이온 농도도 1%로 낮추고 철 이온 농도도 2ppm으로 낮춰서 낮은 농도에서 장시간 동안 500시간, 744시간, 892시간 동안 열화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화된 막들의 특성은 무게 변화와 IR, 와터 업테이크, 그다음에 인장 강도, 이온 교환 능력, 수소 퍼미어빌리티, XRF 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수소 퍼미어빌리티를 측정하는 실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막에 뭐 디펙트나 피놀이 있을 때 수소 퍼미어빌리티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막의 열화를 측정해 보는 방법입니다. 막에 디펙트나 어떤 피놀 등이 존재할 때 반응하지 않은 수소가스가 물에 용해된 채로 캐소드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캐소드 쪽으로 이동한 수소가스는 전압을 가하면 산화돼서 이때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전류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전류값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저희는 열화를 통해서 수소가 더 많이 디퓨전되어서 전류값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열화한 막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에 의해서 열화한 막을 가지고 그럼 수소 퍼미어빌리티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한 실험이 그때 가해주는 볼테지 값을 정하기 위해서 서서히 볼트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때 발생하는 커런트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 지금 100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커런트가 발견되지만 서서히 이제 발생하는 이 커런트 값이 안정되게 되는데, 이 안정되게 되는 이 포인트 400mV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소 퍼미어빌리티, 열화된 막의 수소 퍼미어빌리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 이 막들을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열화한 막들을.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과산화수소 농도를 10%로 고정하고 철 이온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열화한 막들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철 이온 농도를 고정하고 과산화수소 농도를 변화시켜서 열화한 막들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0ppm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는 10% 들어갔지만 철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빛에 의해서 조금 뭔가 막이, 원래 투명한 나피온 막 같은 경우 굉장히 투명한 막인데 빛에 의해서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이나 똑같이 투명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산화수를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한 막의 결과 지금 이 ND 나피온으로 표시된 것은 열화하지 않은 나피온막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20% 정도부터 막이 미육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되면은 막의 전체가 이렇게 열화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이 열화 정도를 열화를 시키고 나서 무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측정을 해보았는데 철 이온 농도에 따라서 과산화수 농도가 10%이고 철 이온 농도가 248ppm으로 증가될 때 무게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적은 양이나마 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 이온 농도를 고정하고 과산화수 농도를 변화시켰던 경우에는 앞에서 사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셨지만 무게 변화에도 철 이온 농도보다는 더 많은 양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0%일 때는 무게가 약 16%가량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소나마 무게가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IR상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철 이온 농도에 따른 IR 변화를 측정해 보았는데 이제 IR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그 정도 한 5% 정도 무게가 감소되었는데 그 정도로는 IR상에 디텍션이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과산화수 농도에 따라서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CF2 본드, SO 본드, CF 본드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로라이드나 설퍼 같은 것들이 열화에 의해서 감소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 업테이크를 측정해 보았는데 철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서 아주 작은 값이나마 마라 업테이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ppm에서 지금 감소 영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산소 라디칼 용액에 침지했을 때 물론 열화도 일어나지만 그 수소보다는 더 친화력이 강한 이 철 이온들이 이 수소 자리에 교환되면서 막을 수축시켰기 때문에 이 ppm에서는 오히려 마라 업테이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 농도에 따른 영향의 경우는 지금 철 이온 농도의 변화보다도 지금 훨씬 많은 양의 지금 와라 업테이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10%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철 이온의 오염에 의해서 막의 수축이 감소해서 와라 업테이크가 감소하였고 이제 20% 30%로 가면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증가는 플로라이드나 설퍼들이 그 막에서 용해돼 나오면서 그 케미컬 본드가 헐거워진 자리에 수분들이 많이 침투되어 이렇게 와라 업테이크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철 이온 농도에 따른 그 인장 강도를 측정해 보니까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과산화수 농도에 따른 인장 강도의 경우에는 전혀 열화하지 않은 나피온막에 비해서 30% 열화한 막의 경우는 4분의 1 정도로 급격하게 인장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수소 퍼미어빌리티를 가지고 막의 열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열화하지 않은 막과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농도는 과산화수 30%, 그다음에 철 이온 농도 4ppm에서 열화한 막을 수소 퍼미어빌리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열화하지 않은 막에 비해서 수소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는데 이제 원래 수소 퍼미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수소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온도나 또는 뭐 수소 압이나 또 온도나 수소 압 같은 것에 의해서 지금 이제 커런트 덴서티가 원래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본 실험에서는 막이 굉장히 많은 양 열화되었기 때문에 압력을 주지 못하고 상압하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낮은 이제 커런트 덴서티를 봅니다. 이렇게 열화한 막을 이제 단위 전지를 구성해서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막이 열화가 되어가지고 기계적인 강도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압하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열화하지 않은 막에 비해서 지금 0.5V에서 보면은 약 100mA 정도 커런트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열화한 막의 경우는 이쪽에서 커브에서 보시면 급격하게 지금 그 성능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막의 열화에 의해서
그 플로라이드나 뭐 설퍼들이 이렇게 열화되어 나오면은 그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면서 막의 저항이 커져서 이렇게 성능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농도에서 이제 장시간 열화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IR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른 변화를 디텍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와터 업테이크와 이번에는 이온 교환 능력, 수소가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보았는데 지금 이제 분홍색으로 보시는 것이 와터 업테이크인데 와터 업테이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IEC 값 같은 경우에 지금 IR3에는 열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IEC 값으로 봐서는 크게 지금 시간이 장시간으로 갈수록 IEC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까지 이제 저희는 과산화수소의 존재 하에서 막에 뭐 철이나 금속과 구리 같은 금속 이온들이 오염되어 있을 때 그 산소 라디칼을 형성하게 돼서 이것이 막을 공격해서 막을 열화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셀이나 스택에서 운전했을 때 그러면은 이 막에 어떤 오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가 궁금해서 셀 성능이 저하된 그 셀 스택 운전한 후에 그 성능이 저하된 몇 개의 셀에서 막을 지금 3개의 셀에서 막을 분리해가지고 그 막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일단 막을 전국으로부터 제거하고 보니까 무게를 재어봤더니 무게가 그 레퍼런스에 동일 면적에서 레퍼런스에 비해서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것은 무게 증가이고 이제 셀 1의 경우 지금 가장 성능이 지금 저하되었고 셀 1의 경우 이제 성능이 가장 많이 저하되었는데 이게 무게의 증가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화가 일어나면 원래 무게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무게가 증가한 것은 막에 어떤 오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XRF를 통해서 막에 어떤 물질들이 오염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금속 이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레퍼런스와 비교했을 때 철 이온들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뿐만 아니라 뭐 알루미늄이나 금속뿐만 아니라 뭐 칼슘이나 나트륨과 같은 비금속물도 지금 많은 양이 이 막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에 이런 것들이 오염이 돼서 이 성능 저하의 원인은 이제 이온 전도도를 떨어뜨려서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또 막에는 있으면 안 되는 그 전극 지금 여기서 백금 촉매가 지금 분출되는데 촉매층에서 체결하는 과정에서 촉매에 있던 백금이 막으로 침투되어 들어가 이것이 이제 쇼트 레지스턴스를 감소시켜가지고 막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실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산소 라디칼에 의해서 플로라이드나 설퍼 같은 것들이 열화가 돼서 빠져나옴으로써 열화 후에 무게와 임장 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농도에서 열화시킨 경우에 초기의 와터 업테이크 같은 경우는 철 이온의 오염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지만 플로라이드나 설퍼들이 유실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물이 들어가서 와터 업테이크는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낮은 영역, 이제 낮은 라디칼 농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멤브레인은 장시간 동안 그 라디칼 용액에 침지하였을 경우에 열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막이 열화되면 수소 퍼미어빌리티는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단위전지의 성능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실험한 그 스택 운전한 후에 이 막 같은 경우 막의 오염에 의해서 IEC 값이 떨어져 전도도가 감소해서 이 막의 성능이 감소되었고 또 백금 촉매들이 막에 침투되어서 그 쇼트 레지스턴스를 낮춰서 이 막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